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분은 진청규 대표님이십니다. 현재 통일TV 대표시고요. 이전에 미주 한국일보 애틀란타 지사장을 하셨고 평양 순회 특파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라는 저서를 지으신 저자시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내용은 예고했던 대로 진천규가 본 오늘의 북녘, 그리고 2021년 전망, 그래서 한 18년 동안 북한을 방문하시면서 18차례, 18년이 아니고요. 18차례 북한을 방문하시면서 취재하셨던 내용을 재미있게 본인의 그 지내왔던 과정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동안은 제가 소거를 하고 우리 진 대표님 께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 대표님 예, 수고해 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진천규입니다. 이렇게 또, 그 휴대폰 앞에서 하려니까 조금 뭐 이렇게 뻘쭘하긴 한데, 뭐 또 시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창간 때 거기도 썼지만, 이제 첫 출입처가 이제 사진 기자는 많지는 않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판문점입니다. 당시 판문점에서 유엔사에서 군사정전위원회를 거의 한 달에 한 번 했습니다. 판문점에서. 아, 조선인민군과 이제 유엔군, 이제 한 미군 위주로죠. 그때 당시 이제 중리국 감독이도 있고 한데 거의 이제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를 할 때 이런 기자들이 같이 이제 갑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판문점 기자가 있고 사진 기자도 이제 출입처가 있는데 그 이제 비표를 받은 사람만 갈 수 있으니까 그때 사실은 1988년도 5월에 창간돼가지고 한 8, 9월쯤에 제가 이제 판문점 처음 나갔는데 그때 이제 난생 처음 북한 사람을 본 거죠. 소위 북한 그저 소위 괴뢰 집단을 본 거죠. 가니까 이제 막 놀리죠. 이제 저 출입 기자들 이제 오래되니까 다들 알더라고요. 북쪽에서도 이제 한결의 진천규라는 사람 이제 처음 오니까 이제 뭐 다들 알아가지고 근데 야 이제 또뭐 그때 당시 또 제 나이가 뭐 이렇게 거의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 30 초반, 20 후반이었으니까요. 88년도 저 30살 때네, 만 30살 때 이렇게 해서 갔는데 야, 진 기자, 내 머리 뿔 달린 거 안 보이나? 여기 뿔 있잖아, 뿔. 응? 나 저기야, 도깨비 뿔이야, 막 이렇게 놀린 생각도 나고 좀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한겨레 기자하면서 분단된 조국에서 평양 특파원을 한번 하는 것이 제 소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뭐 30만 원 이제 거의 이루었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어찌됐든 2017년 이제 그 전국에 이렇게 돼서 이제 바로 이제 그 방북 취재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재미동포 분들은 이명박근혜 시기에 무시로 방북 취재를 다니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LA에서 가까이 지낸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으니까 방북 저는 이제 영주권이라는 게 마침 이제 미국의 영주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미국 영주권이 아니었으면 저 아예 홈도 못 구웠을 텐데 다행히 이것이 있어서 이제 어쨌든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그 교섭을 해서 LA에 있는 이제 그 소위 지금으로 보면 이제 친북 언론인이라고 친북 인사들이라고 하죠. 그분들 이제 LA 있을 때 좀 비교적 가깝게 지냈습니다. 제가 6.15 정상회담 이런 인연도 있고 해서 거기서 한번 또 이렇게 당시 이런 설명회 같은 것도 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그러면 심양이가 이제 그분 이제 창구더라고요. 심양에 이제 조선 영사관 북쪽에 영사관이 있고 또 직항이 있기 때문에 평양까지 심양이 거의 출발지더라고요. 그래서 심양에 이제 그 7월부터 이제 제가 만나기 시작했죠. 7월에 만나서 제 의사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고 바로 이제 해서 결국 이제 두세 달 이제 접촉을 해서 결국은 이제 오케이가 떨어졌습니다. 사실 북쪽에서 이제 떨어진 것이죠. 비자가 이제 됐다. 이제 방북해라. 이제 영주권자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10월쯤 9월에 이제 9월 23일 날 들어가랬었죠. 이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데 머리도 나쁜데 어쨌든 2017년 이제 두세 달 준비를 해서 9월 중순에 만나서 이제 9월 23일 날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때 이제 14, 10주년
그리고 뭐 십식 당창건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9월 말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했는데 분위기가 싸해요. 도착해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으로 미국 시민권자 여행 금지를 시켰습니다. 9월 1일부로. 그래서 저는 그 뒤늦게 이제 언뜻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그냥 이 양반들은 가나보다 하고 저도 이제 얘기하지 않았죠. 통화할 때 LA에서 출발하기 전에 온다고 하니까 아 가나보다 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알고 온 것이죠. 당신들은 못 간다고.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 4명 그리고 저하고 5명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결국은 그분들은 포기를 했습니다. 비자도 다 나왔고 받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 행정명령이 그때 당시 말 그분들이 그랬습니다. 아예 방북 조선 방문을 하고 나서 미국 들어가서 6개월 징역을 산다면 내가 갔다 오겠는데 1년 징역은 아니고 6개월까지는 이제 징역 살 수 있다라는 이제 마음의 표시를 한 거죠. 어떻게 다른 나라를 갔다고 징역 살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10년 여권을 압수한다는 거예요. 10년 여권 압수가 그 방북했을 때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이 10년 여권 압수입니다. 그러니까 북에 있으면은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국에 있으면 또 나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10년 동안 그 감옥상에 10년 여권 압수라는 것은 아주 그 중대한 아주 징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이제 그래서 하는데 그럼 진 기자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해서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선배님들이 못 들어가는데 저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걱정된 건 아니고 저라도 좀 받아준다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변수가 생기건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신양에서 이제 소위 본국에 조회를 해가지고 그러면 좀 기다려보라 해가지고 제가 당시 이제 또 그 뭐 백두산도 가고 백두산 처음 가봤습니다. 백두산 가고 뭐 훈춘도 가고 도문, 훈춘 뭐 이렇게 해서 고속철도가 돼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은 뭐 더 잘 돼 있죠. 그래서 잘 다니면서 하다가 이제 결국은 10월 5일 날 통보를 받습니다. 진천교 방북 비자 떨어뜨렸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라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 그래서 그날로 해서 10월 6일 날 비자 발급 받고 바로 그 열차를 타고 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열차 사진이 나올 텐데요. 예, 훈장님. 요거 이제 별지 비자라 이제 뒤에다가 찍어줍니다. 이게 비자를 붙여서 이렇게 여권에 찍어주지 않고요. 국교가 수립돼 있지 않은 국가 간에는 이제 별지 비자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 찍고 나올 때 이렇게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념으로 찍어서 이거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2017년 10월 6일 제가 이제 개인 자격으로 첫 방북 취재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2019년 12월까지 제가 이제 18차례 거의 뭐 4주, 2주는 평양 북쪽에 있고 뭐 한 4주는 서울에 있다가 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거의 한 달 보름 만에 뭐 한 달 만에 길어야 2달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죠. 첫 들어갔을 때에 이제 그때 소개해 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진 기자가 요구할 것들을 한 번에 다 해라. 뭐 찔끔찔끔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의 방북 취재 목적은 사실 통일 TV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통일 TV를 하기 위해서 북측의 콘텐츠를 받고 계약을 해서 받고 방북 취재 그리고 취재를 해야 된다. 통일 TV 팀에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평양에 상주를 하는 상주 통일 TV의 특파원도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또 뭐 하는 김에 다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세 번째 이 자본주의에서 통일 TV를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사업권을 좀 하나 제가 뭐 욕심도 좋게 대동강 맥주 뭐 사업권을 달라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해서 제가 평양 교회단 공연권도 제가 해서 세월이 좋아지면 뭐 대한민국에서 또 해외 공연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4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요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안해서 들어오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참관들 할 때 참관하고 취재하고 하면서 이제 그 제가 제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소위 총화를 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북측의 카운터 파트가 이제 해외 동포 원호 위원회라는 곳입니다. 해동, 약칭 해동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동포 원호 위원회. 북측에서는 김일성 주석 당시부터 이제 해외 동포를 상당히 우대 아닌 우대를 했지요. 남쪽에서는 이제 반체제 인수해가지고 거의 해외 동포를 거의 적대시하고 해외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러던 박정희 정부와는 달리 김일성 주석께서는 이제 해외 동포를 상당히 이제 그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저기 해서 해외 동포 원호위원회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당과 내각에 그렇게 있고 그래서 내각에는 해외 동포 사업국이라고 해외 동포 원호위원회의 이제 이런 기획부서고 이제 실무를 이제 하는 곳은 해외 동포 사업국이라는 곳에서 이제 안내도 하고 제 안내는 해외 동포 사업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건 해외 동포 원호위원회에서 이제 담당 참사가 있고 처가 이제 쭉 있고 이렇게 한데 이제 저는 이제 재미 담당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한 것, 이제 협의를 한 것이 상주 특파원은 지금 진 선생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해외에서 이렇게 뭐 언론사하고 사업을 한다면 뭐 가능한데 남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조금은 좀 곤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대신 진 선생이 원할 때 들어올 때 다 공화국에서는 비자 발급을 하겠습니다. 이런 아주 파격적인 이런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오히려 상주보다는 훨씬 더 나은 제가 원할 때 또 갈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큰 배려를 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통일TV는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러나 오히려 남쪽에서 통일TV가 열 수 있겠는가를 상당히 우려 아닌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바뀌면서 나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해서 그렇다면 북쪽에서도 충분히 협조를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제가 상주 특파원은 이제 상시 그러니까 상주는 곤란하고 원할 때 들어오라 비자 발급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사업권은 이제 차차 사업은 차차 참 분위기도 좋아지고 우선은 통일TV에 매진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면 사업권은 자연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제 그런 아주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답을 받고 제가 그 뒤부터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비자를 받았는데 보니까 저 혼자 들어가게 된 거지 않습니까? 혼자 들어가는데 이제 기차를 타고 저는 이제 간다고 그랬습니다. 비행기 타실까 기차 타고 해서 저는 비행기 뭐 1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또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이제 92년도에 그 소위 남북 고위급 회담 때 연영목 총리와 대한민국의 정원식 국무총리 노태우 정부 때 그 남북 기본합의서 때 제가 6차 이제 1355차는 워커힐 남쪽에서 하고 2468 이 짝수는 평양에서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겨레 신문 당시 부장 그리고 이제 차장이 있고 저는 이제 기자 이래가지고 제가 세 번째로 이제 방북 취재를 가서 제가 6차 1992년 2월차 회의에 평양을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제가 평양 방북을 했고요. 개성에서 이제 기차 타고 사리원 통해서 그때 당시 정원식 총리 고향이 사리원이라고 저기 내 고향이 지난해 이거 취재한 기억이 이제 엊그제 같은데 92년도 거의 30년 뭐 30년이 넘어가네요. 그리고 이제 2000년 6.15 정상회담 그때는 이제 공식 이제 수행원으로 갔고 이제 개인 자격으로 이제 처음 가는 취재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자의 저기도 이제 기차를 타고 간다고 그랬죠. 그럼 기차 타고 들어가시라. 그냥 혼자 들어가는 겁니다. 혼자 평양까지 가야 되는데 아니 평양에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평양에서 아마 안내가 맞으러 나올 겁니다. 아니 몇백 명이 가는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정 못 찾으면 역장 찾아가서 와서 했다고 해서 그때 사실은 전 하나도 이제 무서움이나 뭐 이런 건 이런 건 없었습니다. 사실은 뭐 어디라도 가고 뭐 이런 자신감은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좀 설렘이 있죠. 설렘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단동역에서
10시에 출발하는 이제 평양 단동 평양에 열차를 타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도 처음 탔다는 이런 또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가 첫 이제 방북 취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다음 장이 이제 뭐가 되나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의 북녘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다음 장 이제 평양은 통화 중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장 이제 네, 넘어가죠. 뭐 이제 그 휴대폰 사진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북녘 취재 이제 18번 본 중에 이제 지금 좀 많이 본 분들도 계시고 이제 처음 본 분들 계실 건데 좀 바꿨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회사 일요일 날 가가지고 좀 몇 장 이렇게 바꾸면서 제가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한 것을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본 분도 계실 텐데요. 보면 이제 제가 가장 그때 당시 이제 2017년 10월, 11월 두 차례 방북하고 2018년 1월 4일 날 JTBC에서 그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로 첫 이제 그 10년 만에 간 뭐 22일에 최초 공개해가지고 이제 보신 분들이 많이 이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진 대표님, 진 네, 대표님, 네, 10시 반까지 맞춰야 될 텐데, 네, 예. 자, 속도가 지금 전체 79페이지 중에 이제 14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속도를 잘 좀 조절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푸념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어쨌든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해서 이제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김진영 이사장께서도 이제 하셨는데 이게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10시 반에 딱 맞출 겁니다. 10시 반까지 보는 데까지 보고 이렇게 하고 또 기회가 또 많이 있으니까요. 기회 되는 대로 또 하시는 걸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쭉쭉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이제 뭐 많이 가곤 하는데요. 결국은 해야 될 얘기는 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분은 그래서 저는 아주 충격을 받은 장면이었습니다. 2017년 10월 아마 제가 6일 날 들어가가지고 7, 8일쯤 됐을 때인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휴대폰이 이렇게 쓰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마트입니다. 광복지구 상업중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됩니다. 또 다음 장 넘어가 보면 바로 이제 이런 휴대폰 사진들을 해서 이제 몇 장 쭉 했습니다. 그냥 너무 넘어가죠. 요것들은 이 장면 보고 많이 놀랐는데 어딘가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전 장면은 금강산의 관광원 북쪽 인민입니다. 이때 당시는 전부 북쪽. 여기는 개선인민공원에 청춘 남녀가 와서 각각의 휴대폰입니다. 각각 보십시오. 네가 잘 찍었냐 내가 잘 찍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개선인민공원이라고 개선문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저녁 때만 문을 엽니다. 밤에 야간 개장합니다. 오후 4시부터. 여기도 젊은 아이들이었어요. 대학생이나 고등학교 아이가 휴대폰으로 폼 잡고 찍는 사진 아닙니까? 이렇게. 네. 여기는 이제 제가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고 갈 때 평양시 어디 대리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들어올 때 이제 예약을 다시 확인을 리컨펌을 하러 가는데요. 한 번씩 여기에 노트북으로 하고 휴대폰으로 사물을 보는 고려항공 사무소 직원입니다. 네. 여기서 저는 사실 새로운 모습, 바로 그 옆자리에 저 멀리 등 보이는 사람이 이 학생의 엄마입니다. 엄마 회사 이제 끝나기 때까지 이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죠. 소학교 3학년이라고 해요. 3학년짜리가 와서 이거 보니까 이건 엄마 휴대폰이래요. 엄마 휴대폰 충전하는 사이에 게임하는 겁니다. 얘가. 저는 이거 보고 상당히 좀 저기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려 호텔 앞에 별무리 카페, 별무리 찻집이라고 피자, 스파게티 이런 서양 요리를 위주로 주로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주방장은 아니고 주방원 요리사 젊은 아이들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제 요리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배당받은 친구들이 이제 제가 이제 취재를 갈 때 이제 카메라 기자 2명만 인터뷰하고 하는 것을 찍어주는 장면입니다. 자기 휴대폰, 자기 스마트폰으로. 이 사진은 이제 대동강반의 대동강호 유람선이 대동강호 무지개호 한 500명 사는 2개가 운항을 하는데 어쨌든 그 옆에 우리를 치면 둔치죠. 대동강 둔치에 팔짱 끼고 오는 청춘 남녀가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뭐라고 하지는 않고, 우리 이제 서울에서 사진 찍어봐 야단 날 겁니다. 뭐라고 하지는 않고 팔짱을 놓고 하얀 자기 스마트폰 문자 보는 척 하면서 그냥 앞을 개면적인 모습으로 지나가는 장면이고요. 네. 예, 이제 휴대폰 끝내고 이제 또 놀랄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자동차. 그래서 상징적인 택시를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 책에도 썼는데, 책에 쓴 것은 2018년 6월 이전 사진들입니다. 바로 옥류관 앞에 이면도로에 옥류관 냉면 먹고 기다리는 택시고요. 이 사진은 저 보이는 것이 평양호텔입니다. 가면 제가 묵는 평양호텔인데요. 평양호텔에서는 인터넷이 잘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값이 고려호텔보다는 좀 쌉니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주로 제1동포, 일본계 분들이 많이 묵는데 저는 가면 저 평양호텔에서 묵고 바로 그 앞에 평양 대극장이 있습니다. 대극장 그 사이에 택시가 줄지어서 있는 2018년 7월의 맑은 날 어느 날 지금 생각이 납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 보통강 상점이라고 류경 정주영 체육관이 바로 보통강 요 너머에 보이고요. 여기 그 상점, 이제 그 백화점보다는 조금 작은데요. 거기에 택시들이 서 있는 곳입니다. 결국은 택시가, 여기는 이제 모란봉 공원 입구인데요. 제가 모란봉 공원에 갔을 때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택시가, 결국은 이 손님이 있는 곳에 택시가 있다 소리입니다. 허허벌판에 택시가 서 있지 않습니다. 이 극장이라든지 역이라든지 이런 모란봉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택시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 제가 여기서 또 한 말씀 드리는데, 말이야, 이제 태극기 들고 다니고, 성조기 들고 다니고, 이런 분들은 이제 대놓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댓글로 이제 좀 이렇게 좀 다는데, 저거 말이야, 택시 저거 재미동포랍시고 불구죽죽한 놈이 가가지고 체제선전하고 있다고. 저거 당 간부나 특권층, 저 외국인이나 타는 택시를 가지고 저 서민의 교통수단이라고 저거 체제선전하고 다닌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데, 한마디도 맞는 말이 없죠. 그 사람들 말이.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뒤에서 몰래 숨어서만 하는데, 결국은 이 택시는 이 순수 북측, 북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대중교통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택시 타보신 적 없을 거예요. 탈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탈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거의 안내원하고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렌트한 차를 타고 다니고, 그래서 대중교통은 거의 탈 수가 없고 지하철도 참관입니다. 참관. 그래서 저는 참관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하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휴일날 제가 렌트하는 차 좀 쉬라고 그러고 제가 택시, 물론 이제 안내원하고 같이 타고 다니죠. 이렇게 해서 택시 인터뷰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인터뷰 요것도 자꾸 얘기를 하면 이제 한 장면 한 5분씩 가는데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노동신문 앞에 해방산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호텔 앞에서 또 제가 거기서 수기 치료가 유명해서 거기서 치료받고 나오면서 제가 찍었고요. 요거는 바로 이제 그 평양극장에서 공연 마치고 이 택시 기사들이 아는 겁니다. 평양극장에서 몇 시에 이제 끝나니까 한 1000명이 나오니까 바쁜 사람들은 택시 타고 갈 것이다. 택시 기사한테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택시를 탑니까? 하루에 몇 명쯤 탑니까? 하니까 보통 한 40에서 50명 봉사를 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분들은 봉사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누가 탑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당간부나 외국인이나 탑니까?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지는 못하고, 손님이 40명, 50명이 주로 어떤 분입니까? 하니까 우리 공화국에선 말이죠. 북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자주 다니는 아시겠지만은 북한이라는 사람은 뭐 1000명도 없고요. 공화국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약칭이라고 하는데 공화국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나라라는 말을 많이 쓰고 조선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조선. 그리고 그 정도 그렇게 쓰는데, 공화국에서는 말이죠. 북한에서는 말이죠. 버스나 지하철은 정해진 곳에서만 씁니다. 그러나 우리 택시는 이 바쁜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장을 봐서 짐이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골목 원하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는 봉사를 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답변을 하더라고요. 왜 택시 탑니까, 여러분? 그 네 가지 이유를 네 가지, 지방에서 길을 몰라서 이 사람들. 네 가지 이유 말고 전 세계에서 택시 타는 사람 전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쁜 사람, 길을 모르는 사람,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짐이 많은 사람. 북쪽도 똑같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인터뷰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남포 갔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용강 온천에 갈 때 들어갔는데 남포에서 점심을 먹는데 거기 지방에 오히려 택시가 많습니다. 신의주, 원산, 개성. 개성은 이제 자동차가 좀 워낙 많지 않고요. 개성은 이제 개성 안내원에 따르면 손바닥만 해가지고 자전거로 많이 다닙니다. 주로. 김진아 이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차가 거의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택시도 거의 좀 못 봤어요. 개성에서는. 그러나 원산, 신의주, 뭐 남포 이런 곳은 택시가 아주 제법 많이 다닙니다. 예. 이제 그 지난번 엊그저께 이제 그 정진원 교수님 그 과기대 아이들 보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 어린 아이들 유치원 소학교 아이들 사진을 좀 몇 장 골라봤습니다. 네. 이게 또 놀이 제가 이제 저 춘천 MBC에서 그 놀이 그러니까 아시아의 놀이 해가지고 중국, 일본, 대한민국, 조선 이런 북한 이런 그 아이들 놀이에 대해서 제가 북쪽 취재한 이게 있어가지고 놀이를 좀 찍었는데요. 아이들이 줄넘기 놀이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줄넘기 하는 거 보고 제가 40년 만에 제가 평양 가서 처음 봤습니다. 아이들 놀이하는 거. 이런 놀이, 줄넘기 놀이. 이게 닭싸움입니다. 닭싸움. 무릎치기라고 하는데 측에서 닭싸움 하는 거 보고 이게 저 파란 셔츠, 빨간 셔츠 편 나눠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요. 닭싸움 이런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저도 오래간만에 이런 모습을. 요즘엔 이 김하전입니다. 김하전 김하전 아이들 이제 몸싸움 많이 하니까 저 축구공 가지고 공 뺏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싸움 이제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고요. 바로 다음 장이 이제 소학교, 초등학교입니다. 이 줄넘기인데요. 똑똑 누구십니까? 손님 들어갑니다.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하면서 들어오시라. 이 동영상은 참 재밌는데 저 학교 보면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고 써 있습니다. 지덕체하고 모든 학교, 소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가장 제일 큰 글씨가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입니다.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지덕체. 그리고 경의하는 원수님 뭐 고맙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다 있는 적이고요. 이 푸른 하늘 은하수 이거 아이들 저 소학교 3학년짜리들 앉아서 이 손뼉치 이거 하는 놀이 지금 모습들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경상유치원, 창광유치원 제가 2019년도에 이제 그 교육 시리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그 방송된 적은 없는데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소학교, 중학교, 초급중학교, 고등학교, 고급중학교, 대학교,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 외국어대학, 뭐 이렇게 기술대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급 교육 시스템, 축구대학, 뭐 교육 시스템 쭉 취재를 해가지고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 이 소학교, 유치원까지 하는데 경상유치원, 창광유치원 섞여 있습니다. 이 가면은 아이들 소조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무용반입니다. 무용반. 펭귄 아주 앙증맞은 모습인데요. 이런 무용 연습을 하는 반에 가서 본 사진이고요. 네. 요것도 이제 뭐 노래 보고 아코디언 연주를 해가지고 뭐 아이들 이렇게 이제 강당은 아니고 이런 이제 마룻바닥에 이제 뭐 이제 조선 무용도 하고 발레도 하고 하는데 모여가지고 아이들 뭐 색동저고리도 있고 뭐 옷도 좀 잘 입혔겠죠. 저 재미동포도 취재해 왔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지 없는 것 입히고 뭐 이렇게 또 집도 방문하고 했지만은 제가 보면 이 기자 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떠가 없는 뭐 집에 가보면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될 텐데 여명거리 아파트 살린 집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죠. 가급적이면 뭐 그중에 좋은 옷 입어보고 했겠지요. 그건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운동장 인조잔디입니다. 인조잔디의 운동장 이게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이니까 남녀 짝을 지어서 바람개비 돌리면서 저 뭐 한 30m 돌아오는 달리기 뜀뛰기 뜀박질 시합하는 것이죠. 아주 재밌게 아이들 손잡고 가는 모습이고요. 요 유치원 낮은 반 그러니까 이제 0세부터 5세는 타가소고요. 6세, 7세가 이제 6세가 낮은 반, 7세가 높은 반 유치원입니다. 5세, 6세. 5세가 낮은 반, 높은 반이 6세. 6세, 만 6세, 만. 우리나라 7살이죠. 7세인데. 6세부터가 이제 12년제 공화국 의무교육으로 들어갑니다. 요건 이제 낮은 반 아이들인데요. 이제 처음 오는 애들. 이렇게 해서 뭐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된다고 그래요. 낮은 반. 그런데 높은 반부터는 이제
의무로 다 보내야 되죠. 안 보내면 이제 부모가 이제 뭐 징역을 가든지 뭐 벌을 받는 거죠. 의무 교육. 우리 같이 뭐 대안학교 보내고 이건 안 되고요. 낮은 반에서 노는 아이들인데 얘네들 그냥 뻘뻘 흘리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시간이냐 하니까 놀랍게도 수업 교실에서 자기는 놀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이 나와서 노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제가 받은 거는 교육 시간에 유치원 아니라 뭐래도 유치원 아이들은 그 반에 맞으면 거기서 죽으나 사나 거기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몸을 비비 꼬고 싫고 뭐 하는 날은 놀겠다면 아이들 내보내서 놀게 한답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이고 계속 놀면서 나 이제 선생님 나 이제 저 친구들한테 들어갈래요. 그때 보낸다고 합니다. 그거 보고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놀란 것이 유치원 아이들, 고학교만 돼도 이제 그런 아이들은 없죠.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자기 교실에서 싫고 난 놀기만 하겠다면 맨날 며칠이고 계속 놀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여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방울봉 여기서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요게 이제 교실인데, 소위 교실인데, 이제 낮은 반 아이들인데 보니까 유치원은 낮은 반이고 높은 반이고 공책하고 연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책은 있죠. 그림책은 있고 이제 저게 이제 전자칠판인데요. 전자칠판, 분필칠판 이렇게 공이 다 있습니다. 대학까지 똑같이 전자칠판, 분필칠판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다 그렇게 있겠죠. 컴퓨터 있고 하듯이. 그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이제 동영상, 노래, 율동, 무슨 이제 뭐 레고 맞추기, 뭐 춤추기, 그리고 그림책 보면서 뭐 맞추기 이런 걸 하지 연필은 없다 그래요. 유치원은 이제 소학교 가면 이제 맞죠. 이거 보세요. 얘네들도 무슨 뭐 또 무슨 예절 교육을 받는지 뭘 하는지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에요. 이 책상에 이 책공책 이것이 없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모습이고요. 저도 또 이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지도입니다. 지도 한번 선생님 저 훈장님 보시죠. 예, 지도 보면 말이죠. 남쪽까지 제주도, 울릉도, 독도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북쪽 하면 다 그냥 다 밀어버리잖아요. 밀어버리잖아요. 남쪽만 사진이 있고. 북쪽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조선반도, 조선전도가 다 있습니다. 이 사진 자세히 나중에 확대해 보시면은 신의주, 함흥, 청진은 없지만 광주, 전주, 부산,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물론이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육 시리즈 하면서 취재를 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에 이 퍼즐 맞추기로 해가지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저 함경도, 양강도, 자강도 같이 짝 맞추기를 합니다. 나눈 걸 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 전라남도 위에 전라북도다 이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우리 이북을 가르칩니까?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북쪽의 교육은 이렇게 조선반도의 제일 남단 제주도 밑에 마라도 제일 동쪽 끝 울릉도 끝에 독도 서해 끝 저쪽 이제 북쪽에 비단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쪽 끝은 뭐 원성군 어디지요? 동서남북을 다 남쪽이라고 빼놓지 않고 가르치고 있고요. 5대강 한강 낙동강이 들어갑니다. 5대산 한라산 지리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가르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 놀랐고요. 또 왼쪽 보면 호랑이 사진 아십니까? 호랑이. 저는 어렸을 때 토끼라고 배웠어요. 왜 그랬는지 그 일제시대 그 잔재 같은데 한반도가 이 토끼의 형상이다 뭐 해가지고 토끼 그림 본 기억이 나는데 북쪽의 학교 벽에는 호랑이, 용맹스러운 호랑이가 있는 것도 새로운 모습이었고요. 네, 여기가 이제 바로 유치원 선생님들 사진입니다. 이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인터뷰한 것도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 놀면 싫을 때까지 들어온다 그러고 또 아이들 한참 우리 유치원 유치원 선생님들 물론 일부겠죠. 밥 안 먹는 애 꼬집고 발로 차고 내동댕이 치고 한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유치원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벌도 세우고 뭘 한다는데 조선에서는 북측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합니까? 선생님들 물어보니까 감화 교육을 시킨다. 감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 사고를 쳐도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으로 해주면서 소위 달래가면서 아이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또 감화 교육을 시킨답니다. 제가 한 5번은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도 안 한다면 제가 하니까 그래도 할 때까지 해야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제 의무입니다라고 하는데 선생님들 이런 말씀에 저는 또 새로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기 이제 백화점입니다. 다음에 백화점이 되는데요. 지금 시간이 거의 뭐 한 5분, 10분 남았는데 이제 마무리되면 이제 마치시죠. 여기 백화점에 이제 저도 이제 갔는데 이제 대성백화점이라고 이제 갑니다. 이제 즉석 빵인데요. 역시 빵 앞에 제일 바글바글 했고요. 다음 장 넘어가보죠. 왼쪽이 냉장식품입니다. 냉동식품 이제 보는 이제 뒷모습 한 장 찍었는데 오른쪽이 과자 코너. 깔끔하죠. 저희 동네 롯데마트만큼이나 깔끔합니다. 그 2층, 3층에 보면 여기 이제 그 할인 봉사라고 35% 디스카운트라고 뭐 시장 이게 들어간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할인 봉사까지 35% 디스카운트까지 하고요. 피팅룸 옷 입어보는 칸도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이니까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런 모습들 제가 설명드립니다. 아디다스는 꽤 많더라고요. 일본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면서 아디다스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 대성백화점 이 장바구니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백화점 거만 들어가고 이 선글라스 컨트는 이제 전자제품 코너입니다. 3층에 선글라스 이게 가슴에 단 초상 휘장 이 배지만 아니면 이게 어딘지 서울에 어디 마트인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론 근데 이런 것은 한 평양에만 한 5-6개 있다고 합니다. 네. 크리스탄 디올 랑코까지도 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찍었고요. 전자제품 코너 TV에 저 보면 뭐 용흥 뭐 축전 뭐 이렇게 뭐 아침 뭐 이런 아리랑 뭐 이런 북쪽에 전자상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소니도 들여다 팔고요. 있고요. 네. 여기 이제 과자 코너, 과자 종류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히려 이 대한민국보다 더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사탕만 하더라도 그냥 수십 가지가 되고. 이제 계산대 코너입니다. 저 조그만 꼬맹이가 이제 신기한 듯 보고, 요 아주머니는 저놈 저거 못 찍나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매서운 눈초리로 보고 이렇게 하는 해서 한 장 찍었고요. 여기 계산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는 롯데마트 뭐 여기 어디 마트나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바코드를 찍습니다. 바코드로. 뺑뺑뺑 소리 나고. 결국 여러분 저 꼭대기층 가면 뭐 있습니까? 푸드코트입니다. 여기도 어디서 다 그런 이제 스타일로 했겠죠. 저 끝에서 이제 이 식권을 뗍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볶음밥 하면 뭐 매도한 뭐 100원 뭐 50원 해가지고 먹으면 즉석 요리 코너입니다. 즉석 요리. 그죠? 이 조리사 이 친구가 해서 자기가 가져와서 저 식당 앉아서 빈자리에 와서 먹고 가면 이제 먹은 거는 이제 가져가는 종업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텔레비도 있고 조선 요리, 유럽 요리 해서 이렇게 먹는 이 백화점의 푸드코트 식당 칸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면 한 그릇 자시고 대동강 맥주 또 조끼 맥주, 가스 맥주라고 그러죠. 가스 맥주, 생맥주 한 잔 마시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살아갈수록 똑같다라고 했는데 뭐 사실 다 똑같은데 결국 요번 이제 결혼식 장면입니다. 결혼식 몇 장면 보여드렸는데 이게 제가 원산 가면 들리는 그 송도원 식당이라고 이제 뒤에 소나무 밭이 있는데 거기서 결혼식도 많이 하는 저기고요. 요건 이제 모란봉공원에서 이제 소위 결혼 웨딩 촬영입니다. 이 비디오 카메라 기사가 이제 꼬리 잡기 하는데 이렇게 뭐 이제 좀 해보시라 뭐 하면서 이제 신부 쪽 신랑 쪽 해가지고 남녀 이렇게 또 꼭 짝지어서 있죠. 여기서 또 눈이 맞아서 또 이제 이렇게 또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또 하고 하지요. 결혼식장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식당 가 보면은 뭐 2층에서 쿵짝쿵짝하고 막 하다 보면 2층에 이제 보통 연회장이거든요. 넓은 연회장인데 100명, 200명 들어가는 곳인데 이렇게 이제 결혼식 아니면 환갑잔치랍니다. 결혼식 아니면 환갑잔치. 보통 낮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이 바로 봉투입니다. 축의금입니다. 축의금은 주려고 쭉 소위 줄 서가지고 이렇게 신랑 신부한테 직접 전하더라고요. 봉투에 뭐 썼겠죠. 결국은 북쪽도 이 돈, 어쨌든 축의금으로 돈을 이렇게 일부 주는 분이 있고 또 이제 뭐 아이들 얼마나 이제 뭐 친척 아이 조카인지 뭐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얼마나 이제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왔겠죠. 저 뒤에 이제 소학교 아이는 이제 소년단 저 머플러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한 장 찍었습니다. 네.
결혼식, 요 피로연 결혼식 같이 이제 뭐 있죠. 이제 음식 먹고 이 음식상 일단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뒤에 나올 겁니다. 뭐 이제 요 다른 장소인데 이렇게 결혼식도 뭐 기념 사진도 찍고 뭐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 친지 이렇게 와서 있고요. 네, 요게 바로 기본 상입니다. 이제 뭐 식당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깔끔하게 맛있습니다. 일단 음식이. 예, 뭐 이게 오리 훈제, 뭐 족발. 결국은 우리 한민족 잔치상에는 맥주 저 뒤에 소주입니다. 여기 이제 맥주하고 사이다 콜라도 있고요. 냉천 사이다, 대동강 맥주 2번. 저 뒤에 평양 소주. 그래서 우리 잔치는 이게 술 이게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잔치상 하고요. 이 가격 뭐 여러 가지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짧게 거의 마무리로 보죠. 뭐 내 얼굴 찍지 마세요. 이것도 한 장당 넘어가 보시죠. 뭐 이건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 왜 자기 사진 허락 없이 찍었느냐 이것도 한 5분 가는데 넘어가고요. 요거 이제 요게 이제 그 소위 만수대 언덕 초상 동상 모셔놓은 거 이제 해서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사진 손석희 그거 물어봤을 때 이제 검열 받지 않았느냐 김 기자 동영상 사진 찍을 때 저는 뭐 단 한 장 받지 않고 이제 몇 가지 피해 달라는 거 부탁 아닌 부탁을 받은 게 있다라고 해서 또 한 10분 말씀드렸는데 이 북쪽에는 저 두 분 최고 존엄이라고 하죠. 북쪽 분들 최고 존엄은 아주 신성시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그래서 저분들을 가급적이면 찍지 않으면 좋겠는데 찍었을 때는 온전하게 전신 모두를 훼손하지 말아달라는 게 첫 번째 꼭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찍지 않길 바라죠. 자기네 사람 빼놓고는 모두가 부지부식간에 그냥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우리 2000년 6.15 정상회담도 기자실이 그냥 잠시 폐쇄된 적이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 사진을 갖고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꾸깃꾸깃해가지고 그 사진을 보고 난리가 났던 거죠. 정서적으로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몇 가지 있고 평양 공항에 와이파이가 된다는 표시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다음 장이 이제 정기풍 교수 김철주 사범대학의 정기풍 교수인데 제가 이제 북핵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제 북쪽의 자원 이것도 한 10분씩 합니다. 어쨌든 또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이게 남쪽 북쪽 하면 뭐 좋은 것만 보여주고 뭐 찍어줘가지고 다음 장 넘어가죠. 사진 재미없으니까. 이거 뭐 좀 시골도 보여주고 뭐 어쩌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해가지고 이제 시골 사진도 또 한 번 이 한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좀 우호적인 분이죠. 어디 강원도 산골하고 북쪽의 시골하고 찍어가지고 비교 좀 해보게 하시오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3월 10일에 인제군을 간 적이 있습니다. DMZ 평화공원 거기 갔다가 이제 인제 둘레길 돌아가지고 산골에 이 집을 하나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찍고 그리고 세 장입니다. 세 장 중에 있는데요. 한 장은 제가 2019년 12월에 또 다음 넘어가면서 세 장을 이제 번갈아 보여주세요. 세 장을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한 5초씩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장은 제가 덕흥리 고분, 고구려 고분이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을 차가 못 들어가서 걸어가서 한 10분 이상을 거의 등산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야트막한 야산을 가면서 꼭 같은 인제와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제가 이제 인제 사진과 덕흥리 부근의 민가를 찍은 사진이 이 중에 있습니다. 섞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진인지 혹시 이따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제 요거 앞으로 제가 강의 말미에 요 사진을 해서 한번 써볼 생각을 가져서 인제하고 북쪽 남북을 해서 어디가 북이고 어디가 남인가 라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 좀 넘은 것 같은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 이야기를 너무 또 심하게 했다고 해도 좀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저는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통일TV에서 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2020년 12월 16일 날 납입자원금 최저 납입자원 5억 원을 다시 맞춰가지고 등록 신청을 해서 주무부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유선망을 관리하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통일부와 이런 대북 관련해서 국정원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고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문체부까지 과기부에서 의견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들은 뭐 다 이렇게 우호적으로 뭐 김진영 이사장님도 많이 애써주시고 여러분들 다 애를 써주셔가지고 국정원에서도 아마 좀 긍정적으로 이번에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막바지 아마 4월 또 다시 또 연기를 했습니다. 3월 16일 날 제가 12월 16일 날 신청을 했는데요. 1월 28일 날 해서 또 연기를 해서 3월 16일 또 해서 또 4월 27일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내주기 위한 연기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통일TV 등록 필증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는 대로 제일 먼저 우리 한평회의에 알려서 이렇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참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 노래 중에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5만 원이라는 노래가 있죠. 예, 달나라도 가는데 지금 또 화성까지 가는데 평양은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사진을 통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그 다른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중간에 참 우리 강경숙 선생님 들어오셨고요. 예, 그 말씀 그러니까 질문이나 아니면은 소감 또 다른 뭐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음소거를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사장님 웃으시지 마시고 뭐 한 말씀 하세요. 질문 생각하시는 중에 제가 보니까 예, 우리 오늘 제목이 예, 북녘의 오늘과 2021년 전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전망을 제가 어줍지 않게 좀 해보자면 질문 생각해 주세요. 제가 보자면 사실은 저는 아주 난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난감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보면 엊그저께 그 미사일 2발 발사한 걸 또 이제 의례적으로 뭐 도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발 하는데 결국은 내가 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한미 군사 연습을 하는 것은 우리 방어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고 사실 가만히 보십시오. 한미 군사 연습이 없었다면 소위 미사일 발사전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당연하고 남이 하면 도발이고 그래서 역지사지로 제가 어디 편들자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3월 15일 날 참다 결국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그 김여정 부부장이 또 한 1년 남짓 만에 나타나가지고 3년 전 봄날이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다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날인가요? 최선희 일부상이 또 미국에 대해서도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조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다.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저는 이 담화에 다 있다고 봅니다. 요 올해 전원회의 결과서에서도 다 있고요. 김여정 부부장, 최선희 일부상 여기를 저는 한 10번씩 읽어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2021년에 전망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외람되게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미 군사훈련 하지 않으면 북에서 도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핵 폐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평화협정,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면 북핵 없애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전제는 얘기하지 않고 자꾸 없애라 하는데 왜?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정기풍 교수 얘기가 북의 핵은 북핵이 아니고 민족의 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핵은 없애려고 역설적으로 없애려고 만들었다는 소리를 합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없애려고 만들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북핵 하면서 제재, 그놈의 제재 없을 땐 해줬습니까? 아니 북핵이 없을 때는 무엇을 해줬습니까? 북쪽에? 북핵이 2017년 이후에 생긴 건 아닙니까? 미사일까지. 그 이전에는 북에 이런 우호 정책을 했나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미국에게 이런 소위 그러나 이제 선대선으로 나갔었죠. 2018년 싱가포르와 이제 하노이까지 나갔는데 대단히 속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남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께도 속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참담하게 가고 있는데요. 풀어지려면 제가 몇 가지 생각은 있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는 할 생각도 안 하고 오늘도 어제 평화철도 회의 가니까 뭐 이인영 장관께서 자꾸 코로나19 공동 방역하자 뭐 2022년 저 베이징 올림픽 10달밖에 안 남았는데 같이 열차 타고 가서 공동 응원하자. 공허한 메아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거기 그 행사장에 국회의원 5분이나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공동 발의해서 국회 비준하면 됩니다. 4.27 선언, 9.19 공동 선언 하고요. 국가보안법 7조만이라도 개정이라도 하면 북에서 응답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일관된 생각이고요. 우리 이 방에 계신 분들은 다 같은 생각이 있을 텐데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북에 대해서 뭐 질문하시면 예, 저 유튜브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전망 얘기하시면서 좀 어두운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질문은 되게 산뜻합니다. 물건 살 때 네. 바코드를 찍으면 네. 계산은 현금으로 하는지 카드도 쓰는지 신용카드 또는 뭐 배급권으로 하는지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볼 때 그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전승 말에 해가지고요. 카드 있고요. 저도 다음번에 카드를 이제 물론 저는 이제 체크 카드죠. 체크 카드 한 500불 정도 해가지고 저 카드도 해서 한번 보여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코드에서 물론 바코드에서 한 20, 저도 이제 물건을 사니까요. 술, 담배 사오려고 하면 드르륵 찍어가지고 액수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는 이제 캐시를 주죠. 카드가 없으니까. 그러나 카드가 아직 일상화되지는 않았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요 몇 년 새에 아주 확 좀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다 카드를 쓰는데 카드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요. 아직은 현찰, 캐시를 많이 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화 상점을 가죠. 외화를 받는 곳. 전 내화를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공화국 법에 조선 북한 법에 외국인은 이 조선 돈, 북한 돈을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전을 하지 않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도 외국인 카테고리에 들어가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달러, 엔, 위안, 유로까지 해서 이제 외국인 그대로 이제 주로 달러를 많이 쓰죠. 중국 돈, 위안이나. 그러고 이제 북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 카드를 쓰거나 조선 돈, 내화를 씁니다. 네, 계산 그렇게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제가 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용호 선생님. 네. 네. 사진으로 보니까 2017년 이후니까 최근에 어쨌든 그 북쪽의 동포들의 생활을 잘 알 수 있었고 예전에는 이런 정보가 없었을 때는 아시겠지만 더디 가도 사람 생각하지요. 또는 뭐 남한 사람 찾아서 북한에 가도 제가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90년대 말에 현대 아산에서 이제 그 갔다가 잘 모르는 정보들을 알게 됐는데 어쨌든 사진으로 보니까 특히 이제 이 시기에 북녘 사람들의 생활상을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도 많이 알게 되는 소중한 자료를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고 제가 또 특별하게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진 대표님 모셔가지고 줌으로 이런 얘기를 꼭 아마 조만간에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택시 측면에 보면 하나의 그 점 같은 마크가 있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남쪽에서도 카카오 택시라는 앱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북녘의 그 택시를 보니까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갔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막심 어플이라고 있거든요. 그 막심 택시를 카카오 택시 씁니다. 근데 이제 그 북녘의 그 택시 그 측면에 있는 모양이 그 막심 어플이랑 굉장히 닮았어요. 실제로 그게 막심 어플과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북녘도 우리의 그 카카오 어플 같은 그런 택시 앱을 쓰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아유, 송 선생님 저 질문 아주 저기 하고요. 아주 예리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컴퓨터에 상당히 좀 어두운 편인데 앱으로 뭐 배달 앱도 생겼고 뭐 했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한번 본격적으로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방북하면. 그러나 택시는 결국 뭐 카드 결제까지는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앱으로 부르고 뭐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닌가 지금 아닙니다. 참고로 네. 북에서도 스마트폰 앱으로 부릅니다. 이거 제가 그런 몰랐는데. 앱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쓰는 대부분 앱들을 북측에서도 자체 앱을 씁니다.
다음번에 그걸 본격적으로 한번 취재를 소개를 하면 더 놀랄 것 같네요. 네. 저도 질문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저도 잘 몰랐던 것들이고 이렇게 리얼하게 그 생활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가 이제 그런 거가 또 그 자체도 또 놀라워요. 우리가 얼마나 몰랐었는가. 근데 아까 이제 그 진 대표님 말씀 중에 이렇게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하고 이것도 새롭지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가령 이제 자본주의화 되어 있다라는 그 느낌이 좀 들고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 아까 뭐 이렇게 뭐 닭 싸움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전통적인 거라 지금의 우리 애들하고는 좀 다른 아주 되게 정말 어떤 면에서 교육적이고 좀 더 전통적이라 좀 바람직하고 뭐 이런 것도 보이는데 아무튼 제 말씀의 핵심은 오늘 이런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진 대표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좀 알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북한 동포들하고 우리가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스마트폰 앱도 쓰고 이마트 같은 생긴 여러 그 생활상이 그렇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 마음을 좀 알고 싶어요. 어떤 걸 주안점을 가지고 오늘 이거를 시청했어야 되는 건가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예. 거를 주장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으신 건가 해서요. 네. 저는 지금 우리 강교 교수님 그 했듯이 좀 놀랬다, 뭐 좀 새로웠다라는 것도 있고, 과연 이게 좀 보면 자본주의화 된 것이 아닌가, 좀 어떤 것을 한가 좀 의문 그렇게 좀 받아들였는데 저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 전까지 저조차도 제가 뭐 잘났다는 것은 아닌데 너무 못나고 북하면 오히려 어쩐 심하게 얘기하면 북한 것들이었습니다. 북한 것들 저거 못 먹고 못 살고 어렵고 힘들고 한데 아직까지도 그냥 지 백성 배불리 먹이지도 않고 핵이나 만들고 말이지 이따구 소리에만 저는 아주 이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이걸 보면은 또 탈북한 분들 또 비판적인 아주 그 사람들은 당신 말이야 잘 그 북한 정부에 그냥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특권층만 사는 거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그 아주 신랄한 것도 좀 많이 봤습니다. 민주평통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 가면 아주 대놓고 그럽니다. 이 말이야 가서 아주 잘 홍보 영화 한 편을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현실입니다. 제가 없는 것 찍어온 것 아니고요. 있는 것 그대로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찌됐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보면 미국까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서울에서도 가장 잘 나가고 좋다는 강남 뭐 타워 팰리스 뭐 잠실 뭐 아파트 뭐 이런 데 가면 수십억 하는 아파트 지하철 타고 바로 2호선 어디 동네라고 말하지 않지만 가면 쪽방촌에 노인네들 이 추운데 온기 없고 그 더울 때 선풍기 바람 없이 때거리 걱정하는 노인네 죽은 지 시체 썩어가는 냄새가 나야 하는 이게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이게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타워 팰리스 잠실 주공 아파트 잠실 그 럭셔리 아파트만 보여주고 이게 서울이라고 그래도 맞지 않는 것이고 이 쪽방촌만 가서 이런 이 누추한 것도 이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 자본주의의 극과 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북쪽에 가서 평양 아니라 원산, 신의주, 개성, 남포 다 가봤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오히려 그 편차는 훨씬 아니라 거의 적더라. 려명결이 아파트는 최신적으로 지었으니까 최신식으로 지은 것이고 황해남도 어디 시골은 시골집이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골 모습만 보고 이것이 북한이라고 해도 잘못된 거고 여명거리 아파트만 보고 하는 것도 전 잘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북에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다. 그러니 많지 저는 어찌됐든 처음이니 많지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철천지 무시하고 적으로 치고 적대시하고 분단 워낙 적대시했기 때문에 지금은 못난 것보다는 유로 잘난 것 위주로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게 제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선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조금 못난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농촌 모습을 다시
저기로 해서 농가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는 장면도 있는데 오늘은 불행스럽게 예, 아까 예. 제일 마지막 답변이 장면 됐습니다. 예, 진 대표님 그 유튜브에서 아까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체 중에 어떤 네, 네, 게 네, 이제 그 한 분이 이제 중간에 사진이 좀 네, 실제 사는 사람이 사는 것 같고 첫 번째하고 네, 세 번째는 폐가 같다고 하는데 답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예, 화면을 잠깐 공유하겠습니다. 아까 그 네, 사진을 다시 네, 보는 걸로 잠깐만 예, 예, 기다리십시오. 예. 네. 그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어느 보시는지 눈썰미가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 아주 높이 평가하고요. 지금 이 첫 번째, 바로 앞에 사진이죠. 첫 번째가 인제에 있는 폐가입니다. 인제는 거의 이제 폐가가 많죠. 강원도 폐가입니다. 예, 인제이고요. 예. 두 번째가 바로 사람이 사는 북쪽의 그 덕흥입니다. 음, 덕흥이 이 북쪽의 집이고요. 세 번째가 역시 폐가입니다. 예. 여기 세 번째는 아주 어디, 정확히 보셨습니다. 어디입니까? 세 번째가 인제입니까? 어디? 인제군입니다. 거의 다 그 아, 동네입니다. 인제군 알겠습니다. 기린면. 인제군 기린면에 그죠 알겠습니다. 둘레길에 예, 예, 폐가입니다. 예, 예, 네네. 예. 예. 아주 눈썰미 아, 좋으신 분이네. 유튜브에 계신 분. 예. 예. 제가 유튜브는 지금 직접 보고 있지 않아가지고 몇 분이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꽤 많은 저기 분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제가 좀 이따 나가야 되니까 네, 네, 예. 아, 오늘 한 가지 이재봉 선생님, 예. 들려서 그러는데 네. 2019년까지 우리 진 대표님 그 통일 TV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뭐 지원도 좀 했잖아요. 네네. 잊어버렸어요. 네. 완전히 이제 포기하고 계시는가 하는데 좀 전에 들어보니까 네. 뭐 계속 추진해 왔고 네네. 아니면 반가운 소식이 들릴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필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이제 허가증이 아니고 등록 필증이거든요. 받을 때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난번하고 분위기는 다릅니다. 오케이. 네. 네. 그래, 하여튼 그 결과 나오면은 가장 먼저 좀 알려주세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 방에 많은 주주분들도 계시고 축하합니다. 우호적인 그리고 통일 TV에 나오면 또 많이 출연도 제가 의뢰도 드릴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네. 그래, 수고하셨어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네, 잘 들었습니다. 진 대표님 강의는 뭐 워낙 오랫동안 자주 들었기 때문에 사진 자료들도 그렇고 익숙한 것들도 많고요. 10시 49분인데 네. 몇 가지만 우리 같은 한평 회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잘 쓰는 이야기가 있죠. 분단 체제는 통일 교육을 하지 않았다. 분단 유지를 위한 분단 교육을 했다. 분단은 구조적으로 체제적으로 북을 무지하게 만들었고 왜곡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북에 대한 총체적 무지, 북맹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지금 좀 달라졌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은 좀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을 진짜 이해한다라는 것은 최소한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원리에 대한 기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사회주의 경제 원리. 사실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회주의 경제 잘 모르잖아요. 막스 앵겔스는 알지만 사회주의 경제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잖아요. 북측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압니까? 북측의 시장, 거기도 수요 공급대로 가격이 결정될까요? 아니거든요. 국가가 그냥 가격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근에 뭐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도입했다. 아닙니다. 여전히 국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주축입니다. 물론 장마당과 같은 보완 재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도 계속 좀 축소시키고 있죠. 경향성은 축소의 경향이지 확대의 경향이 아닙니다. 그만큼 북측의 사회주의 경제 내구성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배급을 공급을 다 책임 못 졌기 때문에 장마당이 확대가 됐는데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측 사회주의 경제 내구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건 하나의 경향성인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확산일로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북측의 아파트가 막 매매가 된다. 다 거짓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팩트가 필요한데
요즘 유튜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탈북자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죠. 사실은 북측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텍스트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한데 사회주의 경제, 고대 집단주의 체제, 집단주의 운영의 원리, 정치 사회적 운영 원리로서의 공동체주의, 집단주의를 조금은 이해해야 학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그 심리 상태, 가치 규범, 사고방식들을 좀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공부들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에 대한 이해는 단기간이 안 됩니다. 단기간이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가서 만나보면 최고입니다. 만나면 평하고 만나면 통일인데 지금 당장 안 되니까 안보리 제재와 무관한 인적 교류들이 열리는 날 불가역적으로 가서 만나고 되돌킬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속도를 내버리면 된다고 보는데 한평회의만이라도 북에 대한 좀 정확한 진실들을 좀 공유하는 그런 마당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계속 진청규 대표님의 이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제 말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예, 저도 조금 좀 보완해서 조금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이제 저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아까 강경숙 교수님도 언뜻 자본주의인데 절대로 아니고요. 절대로 아니고 그래서 이제 김진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회주의로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는 게 지도자부터 인민들, 백성들까지 이제 서민, 주민들까지의 그 아주 일관된 것으로 해서 저는 그것이 가능하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본주의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한과 북한, 이 대한민국은 사실 200개 나라에서 지금 경제력으로 세계 9위, 뭐 군사력 6위 이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분단돼 가지고 남쪽에서 정말 5천만이 정말 뭐 있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어렵게 사는 것이 지금 한 3, 40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이 국민들이, 이 민중들이 노력을 해서 이 세계 9번째 경제대국, 자본주의에서 성공을 한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천민 자본주의든 좀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은 자본주의에서 성공한 대한민국과 나름대로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사회주의는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베트남, 쿠바 뭐 일부 있겠지만 결국은 사회주의를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고수하고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자꾸 사회주의를 먹으려고 하지 말고 사회주의에서도 자본주의 먹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살아온 이 두 체제를 좋은 점만 취합을 해서 1국가 2체제, 그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의 국가 2체제 그대로 두고 새 정부란 표현을 씁니다. 박한식 교수님. 새 정부, 서울 정부, 평양 정부로 대통령은 저는 개성 정부, 판문점 정부 해가지고 제3의 정부를 세워서 한번 해나가보자. 그래서 저는 어디 하나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고 서로 간에 정말 우리 한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가지고 나름대로 정말 처절하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요, 북이. 미국의 시각이나 이렇게 보면 벌써 망해 없어져도 벌써 망해 없어져. 저는 어렸을 때 김일성만 죽으면 다 망할 줄 알았어요. 또 굳건했죠. 김정일 죽으면 또 그럴 줄 알았죠. 더 굳건해졌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체제입니다, 체제. 체제로 해서 저만큼 2,500만 인민이 저렇게 살아난 조선, 북한하고 우리 5천만 우리 대한민국 이 자본주의에서 어려운 이 자본주의에서 이 살아난 우리 해서 정말 말 통하는 우리 남과 북이 합치면 정말 무서울 게 없는데 결국은 참 이것을 가로막는 이 분단 고착화 세력들의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한평회의 작게 시작을 해서 조금 더나마 서로 이렇게 좀 북맹 탈피부터 서로를 좀 알아야 되겠다. 우호적으로 뭐 이거보다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통일TV가 계속 역할을 하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우리 한평회의가 대한민국 그 어느 집단보다 아주 바람직하게 간다는 생각을 갖고 정말 우리 정진호 교수님 지난번 했듯이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해야 될까 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어렵습니까?
이 180석 갖고 있는 이 정부 여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조차도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때 아니면 저는 정말 어렵다고 보는데, 참 이거 너무 정말 이게 이 나이브하게 보는 것 아닌가. 이거만큼만은 저는 이번 정부에서 하는 건 저는 정말 박수 쳐주고 싶은데, 국가보안법 7조. 사실 통일TV도 국가보안법 7조를 걸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정부에서.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모든 것의 이 시발점, 모든 것의 마지막이 국가보안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다들 애쓰고 계시고 이 방에 계신 분들 노력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하여간 뭐 조금씩 각자 할 수 있는, 저는 통일TV로 해서 저는 온몸 바쳐서 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교육부나 우리 김누리 교수님 저는 아주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이종 교수님, 뭐 다 분들 우리 한평의 특히. 그래서 각자 맡은 바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다 보면 저는 이 길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오늘도 보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예. 예. 어느 분이시죠? 예. 예. 강주원입니다. 강주원. 예. 교수님. 예, 진정희 선생님 너무 잘 들었는데 조금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지금 보여주신 사진들의 틈틈이 보면 좀 역사의 깊이가, 좀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사진들이 있거든요. 너무 지역적인 건지 몰라도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80년대, 90년대, 뭐 북한 전부는 아니지만 신부가 신랑한테 선물, 결혼 선물로 주는 가장 대표적인 혼수품이었고 학생들도 은근히 뭐 짝퉁이든 진품이든 아디다스에 입었던,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여주신 사진에 단지 최신의 사진만은 아니다. 그때 전의 세월이 제법 3, 40년에 지속되어 온 게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훌륭하신 지적입니다. 네. 저야 뭐 고맙습니다. 네. 사진하고 강의도 참 잘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이 우울분까지 정말 그 분단된 조국에서 평양 특파원이 꾸미셨던 기자님이 지금 이제 통일TV 대표님으로 그 홍보와 교육과 선전을 담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냥 끝내지 않고 한 5분 정도 여기 이렇게 열어놓을 거니까 서로 이렇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그리고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58분인데요. 한 11시